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행동에 가슴이 시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노력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차갑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비유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에 떨게 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일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리를 찾기보다 무조건 가까워지려 애쓰다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맞추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자기 자신뿐입니다. 조선시대의 큰 학자였던 태계 이황은 평생을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계는 경이라는 글자를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함부로 흐트리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해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전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바로 경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만남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와 별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변덕스럽고 그 변덕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멀리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곧바로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다 보면 결국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율곡 이이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또 다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맙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사람 중 어떤 이는 나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무관심하며 어떤 이는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풍경이며 그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긴 세월 동안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을 사귀는 일에 너무 마음을 쓰다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굽히기보다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학문을 완성하고 사상을 깊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산의 삶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비로소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결국 더 큰 외로움과 상처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을 숨기고 있어야 할 때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해진다는 것을 큰 소리를 내거나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떠나가도 붙잡으려 매달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조용한 강함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학문을 닦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그는 평생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정에 자신의 행복을 모두 걸어버리면 결국 타인의 평가에 따라 하루하루의 감정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오늘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서 기쁘고 내일은 누군가 나를 비난해서 괴롭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은 그 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진심을 다했으니 상대도 진심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거래처럼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을 잘 보냈다고 느끼지만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로 마음이 지칠 때
잠시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관계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퇴계 이황은 도산서당에 머물며 혼자 학문을 닦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내면의 힘이 있었기에 그는 당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학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단단할 때 비로소 외부의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비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시선 하나에도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오직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며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은 화려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단단함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선택. 모든 관계에 똑같은 마음을 쏟지 않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선택.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날마다 글을 쓰고 공부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후대에 남길 한문과 사상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을 인정한 뒤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차례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는 일입니다.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의 풍파를 겪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며 그 부딪힘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역시 언젠가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전부 맡기지 않는 것.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조용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기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진정한 강함이 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진심이 왜곡되어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변명하고 해명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며 굳이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그 답을 대신해 줄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 마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해지는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 가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다독여주고, 지쳤을 때 더 채찍질하기보다 쉬어가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자체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는 관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깊은 평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자리를 잡으면 같은 상황도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쁨과 아픔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지 않는 것,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많은 관계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는 저마다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리려 애쓰는 일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르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남아있는 인연에 더 정성을 쏟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태계 이왕은 만년에 이르러 더욱 단순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소수의 진실한 인연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선 안에서 진심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사람은 비로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강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밤새 뒤척이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강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 강함은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관계를 끊어내는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곧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그 시기에 맞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끝나는 법이며,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형제들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여러 글에서 전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며, 멀리 있어도 마음만 진실하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와 관계의 깊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를 좋은 관계라고 여기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진실함에서 결정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매일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간이지는 사람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인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친밀함보다 마음의 결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보다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할 때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누구든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쉽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데 있어 일상의 작은 습관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누구의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일.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화가 나는 순간에도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의 온도를 가라앉히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태계 이황은 매일의 일기와 같은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화가 났던 순간이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돌아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다음에는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인정해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다스리는 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괜찮은 척 포장하기보다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평온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남이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또렷할 때 타인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끝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도 있고, 오늘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내일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가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과 같은 화려한 관계망을 다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자신의 한문을 정리하고 진실한 몇몇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의 후반생은 외롭기보다 오히려 충만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진실한 몇몇과의 관계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모두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인정하고 쉬어야 할 때는 잠시 멈추어 쉬고 다시 일어설 때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그토록 크게 다가왔던 말과 행동들이 더 이상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조용히 강해진 날입니다. 어떤 이는 한 번의 큰 깨달음으로 단단해지기를 바라지만 마음의 단단함은 그렇게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또 한 번 견뎌내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조용히 자신을 다잡아가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앓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말을 듣고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말 한마디가 더 이상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함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단단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빠르게 넘어지더라도 더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는 비록 살았던 시기와 학문의 결이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두 학자의 삶이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가장 깊은 내면의 평화를 길러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외부의 관계가 흔들릴 때일수록 내면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 또한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부터 멀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기준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거리를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그 답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인간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누군가가 떠나가면 마음으로 배웅하며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평온함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나가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으며 다가오는 인연을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용히 강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평온함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사람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관계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 때 그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한 강함이야말로 결국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흔들리는 날에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